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플 단기 리스닝 강의를 하고 있는 신화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토플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으실 텐데 오늘 토플 리스닝 고득점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적용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목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시험 구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테이킹. 학생분들이 처음 토플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노테이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 많이 하시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전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 뚫기 전략. 어떻게 들어야 우리가 쉽게 또는 효과적으로 귀를 뚫을 수 있는지 리스닝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틀린 문제. 계속 공부는 하는데 점수가 이제 멈춰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내가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으로 갈 수 있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시험 구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요. 리스닝 시험은 총 두 셋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원셋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의 셋, 원셋은 컨버세이션 한 지문과 렉처가 두 지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컨버세이션은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블랭크 안에 있는 것은 O라고 써 있는 것은 문제가 5문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렉처는 6문제, 또 역시 또 다른 렉처 6문제에서 총 17문제를 여러분이 푸시게 되는데 문제 푸는 시간만, 그러니까 듣는 시간을 빼고 문제 푸는 시간만 1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지문을 다 듣고 이제 넘버 1 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오른쪽 화면에 시계가 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카운트다운 되게 되면서 마음을 막 졸이게 되겠죠. 알죠? 그래서 그거를 잘 효과적으로 연습하셔야 되는데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학생분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셨던 문제점, 우리 이제 프로블럼 솔루션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문제점은 시간 배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0분 동안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데 컨버세이션 한 지문 풀고 렉처 한 지문 푸는데 8분을 쓰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럼 나머지 이제 지문 렉처 하나를 풀어야 되는데 2분밖에 안 남았죠. 막 마음이 떨려가지고 문제 푸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한 3문제 정도는 찍고 나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이 잘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처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시간 배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는 결국 어떻게 될까? 한 문제당 30초씩 배분을 해서 문제를 이제 푼다라고 연습을 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전체적으로는 10분이 되기 때문에 컨버세이션은 5문제를 3분 동안, 렉처는 6문제를 3분 30초 동안 이렇게 풀게 되면 3분 30초 2번이니까 7분이 되겠고 컨버세이션은 3분이 되니까 총 10분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문제는 한 30초 정도 푸시면 나중에 시간이 약간 남을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배분하셔서 컨버세이션이나 렉처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조금 이제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렉처를 푸실 때는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시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문제를 푸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한번 기억하실 것은 시간 배분의 문제.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겠지만 처음 시험 보시고 당황하시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결국은 처음부터 한 문제당 30초씩 그 다음에 지문당 시간 배분을 연습하셔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학생분들이 또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 노테이킹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또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학생분들이 이제 노테이킹을 해야 된다고 묻는, 뭐 많이 하면 좋죠. 근데 해야 되냐고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스닝이 좀 약하신 분들, 굉장히 잘 들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다가 보면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잘 안 들리는데 막 적다가 보면 훨씬 더 많이 못 듣게 되는, 자기 능력보다도 더 못 듣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두서없이 많이 적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서 막 정신없이 막 적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시험 보러 가신 분들이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신나게 적었는데 시험 볼 때 결국 문제 풀 때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내가 적은 노테이킹은 거의 볼 시간이 없더라. 어딘가는 분명히 답되는 부분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걸 일일이 찾으면서 찾아가지고 결국은
문제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실 것은 토플 시험을 지금 처음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간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듣기 연습을 하시는데 결국은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공부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냥 뭐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노테킹만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효과적인 노테킹으로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빈출 유형, 어디서 자주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귀에 이제 잡히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결국은 많이 적다가 나중에 유형도 공부하시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순서가 안 맞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의 유형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요. 문제의 유형을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또 학생분들이 이해도 잘 안 되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적용도 잘 안 된다. 당연히 토플 시험 문제 유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셔야 가장 이해가 빨리 되고 이해한 것을 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수업 시간에 또 열심히 듣거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결국은 적용이 시험장에서 잘 안 되면 또 그것이 효과가 또 굉장히 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을 또 저한테 시험 보시고 나서 학생분들이 얘기하시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결국은 시그널이 시험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죠? 시그널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고 배웠는데 결국은 시그널이 시험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그널 찾아서 듣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 뭘 듣고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정신이 없어서 시험을 잘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냐면 컨버세이션 상황별, 그다음에 렉처 주제별로 유형을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기억도 잘 나고 시험장에 갔을 때 무슨 상황이다. 렉처 무슨 토픽이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들이 나오겠지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침착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노테킹 연습까지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으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점을 하나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왜 문제 유형이 잘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열을 했는데요. 1번 메인 아이디어, 디테일, 리플레이 퀘스천은 다시 듣고 푸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매칭, 오더링은 순서고 매칭은 표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펑션, 애티튜드는 화자의 의도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힘들어하지만 오늘 지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디테일. 그죠? 결국은 컨버세이션은 디테일 문제가 한 서너 개 정도 나올 것이고 렉처는 메인 아이디어를 빼게 되면 5개 정도의 디테일 문제가 나오는데 이 디테일 문제들 제가 중간에 블랭크 안에 써놓은 것처럼 cause다, problem solution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유형이 특정 상황이나 특정 토픽에서 약간씩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공부를 해주시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출제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면 제가 지금 여기 블랭크 안에 써놨듯이 21점 영역에서 22점 이상 영역으로 점수 영역으로 넘어가려면 이 출제자들이 뭘 원하게 되냐면 좀 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덜 중요한 정보와 더 중요한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렉처에서는 6문제를 묻게 되는 거고 전체 글의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메인 아이디어 문제고요. 나머지 디테일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5문제가. 그죠? 그러면 그 5문제가 전체 렉처 한 5분 정도 되는 지문 길이에서 5분에서 6분 정도 되는 길이에서 결국은 5군데를 결국 물어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 정확한 5군데 정보를 과연 알아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알아내시면서 노테킹을 또 하신다면 노테킹의 양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건 뭐라고요? 상황별, 토픽별로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하고 뭘 꼭 들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imply 하는 부분인데요. imply는 정답되는 부분을 갖다가 돌려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깊게 얘기는 못하더라도 imply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말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좀 있죠. 화씨가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결국은 아니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시험을 못 봤다는 것을 돌려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토플 문제에서 정답이 되는 부분을 화자가 돌려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화자가 정답을 돌려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역시 답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mply라고 나오는 문제들 또는 infer라고 나오는 문제들을 공략을 해주셔야만 고득점으로 잘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결국은 앞에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컨버세이션 지문이나 렉처 지문을 결국은 출제 기관에서 출제자들이 지문을 써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결국은 일정한 틀 없이 그냥 막 쓸까요? 오늘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써가지고 문제를 막 내고 다음에는 다른 출제자가 막 써서 또 문제를 막 내고 그렇지는 않겠죠. 분명히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식으로 결국은 전개를 하고 문제를 내라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가 결국은 회사에 가서 물어볼 수는 없고 결국은 출제한 문제들, 지문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은 그 흐름의 스토리 라인을 이제 붙이게 되는 것이죠. 컨버세이션이든 렉처든 여기 보시면 붉은색으로 스토리 라인이라고 써놨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시험장에 갔을 때 기숙사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퍼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드리는 부분은 기숙사 상황이 아니고 기숙사 상황에서는 주로 뭐가 망가지는 상황이 나오고 그거를 해결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딱 들어보니까 교수님 저 페이퍼 쓰려고 하는데요. 딱 이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페이퍼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토플에 나오는 컨버세이션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항상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페이퍼 쓸 때 자료가 없다. 알겠죠? 그러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되죠? 어디 가서 자료를 찾아봐라 라고 이제 서제스천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도서관에 가서 periodical 정기 간행물을 찾아봐서 어떤 아리클을 찾아서 네가 페이퍼를 써야 된다. 단 어떤 아리클 3개를 찾아서 페이퍼에 그 내용을 꼭 포함시켜라 라는 내용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다면 세 번째 requirement, 요구되는 조건. 이 requirement은 여러분들이 유학 가실 때 토플 점수가 몇 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requirement이 되듯이 페이퍼에서 결국은 어떤 부분을 요구한다. 어떤 자료를 찾아서 포함시켜 와라. 그 다음에 너 자료가 없다라는 문제점 1번, 2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찾아라. 그러면 reference, 참고 문헌이라는 그런 단어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periodical, 정기 간행물이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서 이 상황에 맞는 단어들을 기억을 하시고 논리적인 흐름, 페이퍼 상황은 자료가 없다. 학생이 문제점이 되겠죠. 어디 가서 뭘 찾아라. 솔루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requirement,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field trip, 현장 학습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requirement 문제만 예를 들면 너 현장 학습을 가게 되면 어떤 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그죠? 그래서 뭘 알아내서 결국은 페이퍼를 써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흐름에서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문제를 틀린다면 여러분이 틀렸다고 표시가 될 테니까 나는 페이퍼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을 틀렸어 라고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그런 상황들만 묶어서 봐서 그 상황에서 틀리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버세이션은 기숙사, 페이퍼, 필드 트립 이렇게 상황별로 정리를 해주면서 공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렉처가 좀 어렵죠. 렉처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제 theory가 나오면 저는 이거가 되는 거죠. theory가 나와서 같이 공부는 하겠지만 시험장 가면 다른 theory가 나오고 동물을 공부하면 시험장 가면 다른 동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출제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거냐면 theory를 공부하거나 동물학을 공부를 하면 동물이 바뀌더라도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고 시험장에 오면 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동물만 공부하고 시험장에 오면 다른 동물이 나오면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벌써 theory를 공부할 때 theory가 바뀔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공부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내는 걸 보게 되면 일단 theory는 주장이 되는 거니까 evidence 문제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theory 중에 완벽한 theory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theory의 문제점 같은 것이 자주 출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그 conclusion 부분
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theory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theory는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도록 같이 할게요. 자, disorder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병이 역시 또 계속 바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갔을 때 무슨 병이 나오든 간에 the cause 병의 원인이 되고 symptom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뭐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어쨌든 증상에 대한 problem이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치료법에 대한 treatment 알겠죠? 치료법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heory가 나오면 뭐가 나올 가능성이 디테일 문제 5개 중에 어떤 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론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이론의 문제점, 그다음에 결론, 병이 나오면 병의 원인, 증상, 치료법 이런 것들이 디테일로 가장 잘 뽑혀서 나올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교수님께서 예를 가장 많이 들죠. 토플은 중간에 예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 한두 문제를 처음에 놓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토픽이 나왔을 때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된 상태로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틀리더라도 인식이 되는 거죠. 나는 무슨 토픽에서 병에선 원인을 놓치더라고. 아니면 원인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 또 theory에서는 evidence가 안 들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 목적, 방법, 또 방법의 문제점, 또는 어떻게 돼요? 실험 결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심리학 실험 같은 걸 들으면 막 심리학 실험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심리학 실험을 이해를 해서 듣고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셨는데 심리학 실험이 안 된다면 반드시 끝에 부분에서 뭘 들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죠? 심리학 실험 그 결과라도 꼭 듣고 나오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토픽별로 다 다뤄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지문을 공부하시면 이게 무슨 토픽이지? 어떤 전개 방식이지? 어떤 걸 물어봤지? 처음에 들을 때 그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들을 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나 공부하실 때는 그런 시각으로 봐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런 토픽이 나오면 조금 더 잘 듣고 조금 더 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버세이션 상황별로 또는 렉처가 토픽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조금씩 돼 가신다면 그거와 병행해서 뭘 하셔야 되겠죠? 안 들리는 부분들을 이제 귀를 뚫어야 되는데 귀 뚫기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귀 뚫기 전략에서는 가장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딕테이션 받아 적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쉐도잉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아주 밑에 단계 처음 시작할 때는 딕테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비교를 좀 해본다고 말씀을 드리면 딕테이션은 단어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일단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난 딕테이션이 너무 편하고 좋다라고 하시면 딕테이션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딕테이션 하시다가 공부량이 많아져서 조금 더 지문을 많이 다루게 되면 딕테이션으로는 다 공부량을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쉐도잉 따라 말하면서 음익으로 연습하시는 것을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딕테이션 하루 종일 하다가 너무 지치는 거죠. 한 지문밖에는 딕테이션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고요. 쉐도잉을 또 하루 종일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딕테이션을 하시더라도 조금 쉐도잉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딕테이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단어로 듣기 때문에 we have to figure out 이렇게 듣는 거죠. we have to figure out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막 단어로 듣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 들리는 원인, 문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쉐도잉을 하셔야 효과적인 쉐도잉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왜 안 들리는가 생각을 해보시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국인이다. 뭐 그런 거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영어와 우리나라는 어순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리딩을 해보시면 해석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만 어순으로 바꾸려면 이게 거꾸로부터 해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리스닝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듣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문장을 듣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어순이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나는 듣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제 원어민은 쭉 얘기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 거지? 끊겨버린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쉐도잉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쉬운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you have to figure out, 알아봐야 돼요. have to figure out what they are, 뭔지를 for an hour. 이렇게 되는 거죠. 쉬운 문장으로 예를 드는 거죠. 그러면 의미구라는 것은 you have to figure out what they are for an hour. 이렇게 의미구로 나눠서 순자 알아봐라. 뭔지를 1시간 동안. 어수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영어 어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것이 쉐도잉이라고 보시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로 봤을 때는 전혀 해석이 문제가 없는데 들으려고 하면 막상 가다가 끊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들려요. 뭐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안 들리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발음 현상이에요. 연음. 그죠? 축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도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쉐도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화면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역시 문장 구조, 뭐 가정법이라든지 SS 비교 구문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해석이 되게 잘 돼요. 그러나 들었을 때는 또 해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들리는 이유를 볼 때 특정 구문이 들리지 않는가를 꼭 확인해 주셔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다음 화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쉐도잉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안 들리는 문장이 나타나게 되면 과연 이 문장은 왜 안 들렸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멀쩡하게 단어도 모르는 게 없고 발음도 연음되는 게 없고 문장 구조도 복잡한 게 없다면 역시 그냥 순차 해석의 문제고 어느 정도까지 딱 들리다가 끊겼으니까 그 끊긴 부분부터 연결을 해서 쉐도잉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문장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잠깐 여기 화면을 보시면 if I had continued teaching, 제가 티칭을 계속 했더라면, 근데 이 부분이 안 들리는 게 아니고 had I continued teaching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had I continued teaching은 뭐가 되는 거죠? if I had가 if절이 빠지면서 had가 밖으로 나갔죠. 그래서 도치가 된 건데 결국 나는 지금 어떤 문장이 안 들렸다? 가정법 도치가 안 들린 거죠. 그래서 if I had continued teaching, 이 문장이 had I continued teaching, 알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안 들리는 거니까.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쉐도잉 할 때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를 지금 쉐도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문에서 여러분이 또 가정법 도치나 가정법이 안 들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법이 나왔을 때 쉐도잉 하시면 훨씬 처음보다는 부드럽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가정법이 쉐도잉이 부드러워지면서 가정법이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한테 선생님 안 들리는 문장 쉐도잉을 30번 할까요? 40번 할까요? 또는 2초 뒤에 따라 할까요? 3초 뒤에 따라 할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쉐도잉하고 있는지를 알고 보고 쉐도잉, 과감하게 보고 쉐도잉 하시라고요. 화면을. 근데 뭐라고요? had I continued teaching. 알죠? 가정법 도치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이 나오면 가정법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문장이 나오면 또 나는 잡아서 연습을 할 것이다. 될 때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강세 연음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크로닉 뭐가 돼요? 만성이 되는 거고 병 얘기할 때 acute. 근데 U 쪽에 맨 밑에 단어 보시면 U 쪽에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acute인데 발음이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djust 할 때도 조정하다. 근데 just처럼 들려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문맥상 막 귀엽다는 막 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귀에는 막 이게 귀엽다로 들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것도 acute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문맥상 이것이 뭐가 되는 거 발음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급성의 의미가 있다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뭐 같은 역할, act as 이런 표현들도 결국은 뭐뭐 같은 역할을 한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표현은 잘 아니에요. 근데 3인칭 단수가 붙으면서 access, 접근하다랑 거의 비슷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역시 문장 구조, had I continued teaching, access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는 cute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발음을 기억을 하시고 구조를 기억을 하시면서 쉐도잉을 해주셔야 내가 확실하게 무엇이 안 들렸고 무엇을 듣기 위해서 쉐도잉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해요. 이제 토픽별로 뭐가 나오는지 알겠고 열심히 쉐도잉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쉐도잉할 문장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다른 과목을 다 포기하시고 리스닝만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죠. 왜? 다른 과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지문당 10문장 정도만 쉐도잉할 시간이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안 들리는 문장이 훨씬 더 많은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는 못하겠고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내가 공부한 토픽은 결국 뭐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 동물학에서는 어디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adaptation.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토픽을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병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안 들리는 문장이 많을 수가 있겠지만 병의 원인 설명, 증상 설명, 치료법 설명, 요 설명 부분에서 나오는 단어와 문장을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쉐도잉에서 뚫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theory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evidence 부분이 문제가 많이 난다고 판단이 되셨으면 evidence 설명부터 먼저 들을 수 있도록 뚫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문장을 시간이 없어서 쉐도잉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내가 쉐도잉을 하는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쉐도잉이 쉽게 지치지 않고 왜? 내가 안 들려서 자꾸 쉐도잉하는 쪽에서 문제가 나와준다면 덜 지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안 들리는 건 많아. 다 쉐도잉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쉐도잉 실패 안 하시려면 아까 처음 논리적으로 뭐가 나오냐 먼저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노티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 들리는 문장들로 다 쉐도잉 하시면 좋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없으시다면 선택적으로 먼저 문제가 나올 만한 문장인데 안 들린 부분부터 쉐도잉에서 뚫어주시면 점수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 유형이 골고루 틀리고 그 다음에 같은 유형을 계속 틀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3단계 분석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문제를 틀리더라도 어떤 부분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1단계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여기서 문제가 나올 줄을 들리긴 들리는데 문제가 나오는 줄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문제가 나오는지는 알고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안 들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 임박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문제가 나오는 줄 알았지만 안 들리는 문제로 틀린 것보다는 결국은 들을 수 있지만 놓친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공략을 해주시면 시험 점수는 짧은 기간 내에 또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놓친 것이냐 안 들린 거냐 결국은 듣기에 문제가 있었는가 먼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페인팅의 특징이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페인팅의 특징으로 이 그림은 유니크 이런 시그널을 쓸 수도 있겠지만 쓰지 않고 여기 언급된 것처럼 뭐 shade, texture, 질감, hue 뭐죠? 그 hue라는 건 색조가 되는 것이죠. perspective, 구도, 그림의 구도 이런 단어들을 외우셔서 그림의 특징을 두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특징들은 또 어떤 게 나올까요? 등장인물의 특징, 시대적인 배경,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식으로 각 이제 토픽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공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2단계에서는 결국은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이 어떤 집의 장점이 much more room 이 집은 2층에 much more room 뭐가 되는 것이죠? 공간이 넓다라고 했는데 보기에 many rooms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보기를 순간 잘못 읽거나 뜻을 미묘한 차이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간이 넓다와 many rooms 방이 많다는 것은 뜻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 부분에서 ETS가 오답을 많이 만드니까 그런 부분 정리하시고요. 예를 들면 parking ticket은 주차 위반 딱지고 parking permit은 주차권이 되는데 주차권 사러 왔는데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전개가 되는데 여기 학생 왜 왔냐 했을 때 파킹 티켓 사러 왔다 이런 식으로도 오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보기를 주의 깊게 읽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마지막 3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결국은 이 부분이네요. 분명히 잘 들었고 보기에 내가 들은 내용이 있어서 보기를 썼는데 오답인 것이죠. 이때 굉장히 학생들이 난감해하세요. 그죠? 나는 좀 들리기도 했고 나는 이 부분 분명히 들었는데 오답이다. 그때 뭘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셔야 되냐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걸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좋은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씀드릴게요. 가을에 낙엽이 지는 이유,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는 이유, 그 다음에 가을에 단풍, 색상이 변하는 이유를 동시에 설명을 하고 토플은 두 가지 이유가 다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왜 낙엽이 지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왜 색상이 바뀌는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기를 같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이유 중에 앞에 이유를 물어봤으면 두 번째 이유는 오답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학생들이 두 번째 이유를 쓰고 났을 때 스크립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침착하게 보시면 결국은 두 가지 이유를 분류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벌써 낙엽이 지는 이유와 단풍이 드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라고 벌써 들어가면 벌써 두 가지 이유가 나오면 각각 이유를 설명하고 문제를 낼 때 어느 쪽 이유를 물어보고 다른 쪽 이유를 오답으로 줄 수 있다라고 벌써 알고 듣는 연습이 또 중요하겠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에는 결국은 뭐 아이스 에이지가 온 뭐 이유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 에비던스가 있고 두 번째 에비던스가 있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결국은 질문 출제는 첫 번째 에비던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보기에 두 번째 에비던스에 대해서 보기를 주면 학생들이 헷갈려요. 또 왜 헷갈리냐면 첫 번째 에비던스에 대한 정답은 또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답은 결국은 패러프레이즈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장 가서 읽으실 때 오답이 더 눈에 먼저 들어오는 그런 또 현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답 해결 방법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답되는 부분 추적이 들어가서 무슨 토픽에서 무슨 내용을 물어본 거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페인팅의 특징, 문학의 특징이다. 근데 그건 알았는데 어떤 표현적인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페인팅 특징에 대한 표현들을 아까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해서 외우셔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그널 같은 걸 놓쳤다면 어떤 시그널들을 썼는지를 또 확인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1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2단계 뭐가 되는 거죠? 보기 해석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미묘한 의미 차이를 못 봤는지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도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 3단계 둘 다 언급된 내용에서 보기를 써서 오답이었다면 분명히 이 오답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닐 것이다라는 의심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확인을 해서 다음에 들을 때 구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구성부터 여러분이 틀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리스닝은 공부 방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가장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리스닝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기억을 해서 공부하실 때 잘 적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기간 내에 여러분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시험을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들이 빨리 끝나고 여러분이 발 뻗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토플 단기 사이트에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시고 궁금한 건 언제나 물어봐 주시고 항상 시험 끝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